자식 통보를 2주 전에 딱 받았거든요. 2주 뒤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싶고 좀 변하고 싶고 이렇게는 안 살고 싶고 알리사님처럼 뭔가 책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수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이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읽은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한 10월 20일부터 읽어서 지금 이제 4개월 차 됐어요. 4개월 동안 읽으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전에 먼저 이나님의 스토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난 지 한 4개월 정도 됐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나님이 그때 회사를 다니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쫓겨나게 됐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자식 통보를 2주 전에 딱 받았거든요. 2주 뒤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회사를 되게 나가고 싶었던 회사긴 했는데 막상 쫓겨나게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좋았던 거 한 10% 정도 되고 불안한 게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좋았던 감정은 사실 진짜 잠깐이었죠. 네. 사실 주변에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자신은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다라고 말씀해주신 분들 다 회사원인가요? 이미 퇴직하시고 쉬고 계셨던 분들, 오히려 직장인 분들은 너 이제 어떡하냐, 뭐 먹고 살려고 하냐, 그리고 부럽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출퇴근 안 하니까 이제 부럽다. 여기 나오기 전에 회사 말고 다른 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부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어서 블로그도 키워보기도 했고 체험단 의뢰도 받아본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해외 직구 배송 대행에서 6년 정도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 일을 했는데 블로그를 키워서 운동화도 많이 빨아봤고 MD 관련 일도 또 해보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진행했었고, 나중에 메인 업무는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프리랜서 업무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막 막연히 불안하고 하긴 할 텐데 또 금방 괜찮아졌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부업을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늘 불안했어요, 저는. 이 수입으로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유지가 안 될 거라는 마음에 회사가 저한테는 달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부업은 알바비를 버는 느낌이었다면은 회사는 이렇게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딱 사라지고 나서 불안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럼 지금 쫓겨난 지 얼마나 됐죠? 딱 2개월 됐네요. 그 2달 동안에 변화가 있었나요? 엄청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퇴사를 딱 하자마자 나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행복해졌다는 거, 제가. 그 전에는 저는 좀 행복하지 않다고 늘 생각을 했고 행복이 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많이 행복해져 있고. 행복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좀 오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일을 안 나가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그게 아닐 거란 말이죠. 일을 나가고 안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엔 출퇴근을 안 하고 회사 사람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한 일주일간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고가 많이 바뀌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없어졌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제가 행복해진 거더라고요. 이제 많은 다독이 분들한테 책 읽으면 긍정적으로 변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들 엄청 의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나님은 그걸 직접 경험하신 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책이라는 게 왜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책을 저는 읽고 싶었던 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알리사님 독서 모임을 하면서 긍정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늘 듣는 것도 많이 웃고 밝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거의 90%가 저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알리사님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시면서 긍정 학원도 얘기를 하시고 하루에 저희 녹음해서 외치는 게 그 당시엔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거, 처음엔 감사일기 너무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되게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알리사님이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진짜 한 1개월 좀 넘고 나서부터 생각이 너무 바뀐 것 같았었어요. 마음가짐이.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막 처음에는 나는 많이 웃고 밝고 하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랬는데 책을 읽으면서 나 엄청 부정적인 애를 느낀 거예요. 이나님은 어디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부정적이라는 거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일단 뭘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 탓하는 거. 쟤 때문이야. 가족들 때문이고 저 직원, 저 동료가 날 스트레스 주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다 남한테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내가 청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웃는 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책 읽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을 하셨어요? 2달 동안? 알리사님이랑 거의 2달을 함께 보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4달? 아, 4달. 네, 4달 동안 했는데, 퇴사하고 2개월 동안은 알리사님이랑 거의 많은 걸 했는데, 글쓰기 모임하고, 독서 모임하고,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수업하고, 그리고 독서 실천 수업까지 4개의 모임을 알리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책을 알리사님 만나기 전에 3주 정도 전부터 조금 읽고 있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알리사님이랑 2달 동안 4가지 모임을 통해서 저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함축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이 나와서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그 수업이 글쓰기 수업, 도끼부여 실천 독서 수업, 퍼스널 브랜딩, 그 다음에 독서 습관 모임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나님은 그걸 동시에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고민은 이 2개를 같이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시거든요. 4개를 같이 한 분으로서 어땠는지, 이거 소화를 할 만했는지 조언을 좀 해준다면. 내가 진짜 단기간에 좀 제대로 나를 알고 싶고 변하고 싶으면 4가지 수업이 아니더라도 2-3가지는 한 번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퇴사를 해서 시간이 절대 많이 남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도 똑같이 거의 직장인들처럼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서 했어요. 알리사님이 주는 숙제가 많진 않은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해야 되는 거라서 하나 하는데 막 1-2시간 걸리고 그랬거든요. 대신에 TV 보는 시간 좀 줄였고, 좀 노는 시간들 자빠져 있는 시간들을 좀 줄여서 정말 그걸 해내려고 진짜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나를 좀 제대로 알고 싶고, 좀 변하고 싶고, 이렇게는 안 살고 싶고, 알리사님처럼 뭔가 책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수업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기 개발을 할 때 너 진짜 재미없게 산다. 이나님은 이렇게 퇴사를 하고 2달 동안 자기 개발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혹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세요? 사실 자기 개발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책이라는 걸 읽는 사람이야? 이거에 제가 좀 자신감을 채우기 시작했고, 책을 읽는 시간이,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나무로 자라온 것 같기는 한데 속안이 텅 빈 상태로 그냥 자랐던 것 같다. 사람이 좀 채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국엔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근데 나한테 진짜 너무 지금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 하루하루가 내가 배워가는 시간이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20대 때 저는 놀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퇴근 후에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똑같이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제 30살이 딱 되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10년 뒤 40살쯤 되는 여자 직원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 중소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뒤에 여자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에 20대 때도 제가 상상했던 30대 모습은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럼 내 10년 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불안감이 탁 오더라고요. 30살쯤에. 저는 빚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슬슬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되면. 근데 저는 결혼 자금도 없고 빚이 있는 상태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불안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고 놀아도 고등학교라는 다음 행선지가 있는데 20대 때는 그 행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을 어디로 가야 될지, 퇴사는 하고 싶은데 퇴사를 하더라도 어디로 이직해야 될지 이제 선택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가다가 잘 살고 싶었어요. 회사 말고 다른 걸로 좀 잘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아도 잘 살 거란 답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제가 닮고 싶은 어른들이 없더라고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없었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던 찰나에 유튜브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업 아이템 같은 거랑 회사 말고 밖에서 돈 벌 수 있는 걸 찾고 있었으니 이상하게 막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책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다 책 읽으라고 하죠. 공통적으로 책을 읽으라고 해서 뭐 책은 약간 시간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즐기는 취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인스타그램에서도 다들 책을 읽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세상에 책 읽는 사람이 많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담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진심을 담아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또 하나하나 파보니까 인생 책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억지로 책을 읽었어요. 되게 책을 읽기까지의 엄청난 여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 되게 공감해요. 저도 이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23살 때 처음 10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딱 33살이 됐는데 심지어 똑같지도 않고 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나이는 더 들었으니까 희망은 없고. 근데 딱 그때 내가 43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과정이 되게 공감이 돼요. 불안한 마음이 많이 줄어드신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줄었어요. 저를 못 믿었던 사람이었었고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었었는데 자신감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저를 믿어주는 힘이랑 저절로 불안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자기가 변화한 게 느껴지세요? 첫 번째로 자책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진짜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 자신감으로 많이 변화를 했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진짜 늦잠을 많이 자요. 알람이 안 들려요. 뭐 알람을 듣고 끄고 다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리거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역시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늦어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알람 시계라도 사볼까? 알람 시계를 귀 옆에 대고 해볼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서 제가 오히려 변화했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전에는 나는 못해. 내가 무슨 투자 공부야. 경제 용어 하나 모르는데 이렇게 저한테 한계를 두고 사람인데 지금은 천천히 해보면 되지 안 해봐서 그렇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지금 독서, 글쓰기, 책을 읽으면서 실천하는 거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쵸? 2주 전에 이제 이나님을 따로 만났었는데 당일에 갑자기 엄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이나님이 멘탈이 나간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4개월 전에 만났던 이나님이었다면 멘탈이 엄청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그때 혹시 보이스피싱 때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완전요. 완전.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고 딱 느꼈던 사건이었어요. 그동안은 저 혼자만이 느끼는 조금의 변화였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로 내가 변했구나라고 느낀 사건이었어요. 원래는 집안의 돈 문제나 이 부분들이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를 되게 괴롭게 했었거든요. 왠지 부모님의 빚도 저의 빚일 것 같고 부모님의 노후도 저의 책임일 것 같은 약간 K장녀 컴플렉스를 안고 사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전날에 이미 1,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쪽에 인출해서 준 상태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1,500 정도를 뽑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랑 우연치 않게 통화를 했고 어머니를 이제 설득시켜서 결국에 나머지 돈은 안 날린 상황이 된 거죠.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만약에 예전에 저였더라면 1,300은 이미 날렸잖아요. 그래서 와 1,300 이러면서 진짜 좌절스럽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 이렇게 안 도와주지 막 이런 생각에 너무 화가 많이 나고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가 엄마를 되게 다독여주는 마음그릇이 이렇게 좀 넓어졌다는 걸 일단 놀랐고 일단 1,500은 안 날렸잖아. 어제 1,300은 날렸더라도 1,500은 나랑 통화하면서 지켰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진짜 긍정적으로 변했구나. 제가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엄마를 안정적이 돼버리고 오는 걸 보고 나 하나 변화한다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 혼자만 변했는데 가족들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는 그런 거. 그럼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변화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과거의 이나님이 얼마나 지금이랑 달랐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현재를 막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남과 나를 비교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 돈이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었으니까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다들 여름휴가는 막 해외여행으로 한 번씩은 가고 다들 명품백 한두 개씩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보여지는 남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불행한 존재,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준 자체가 제가 아니라 남한테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를 할 때 기준이 항상 돈이었나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게 보여지니까 내 상황이 너무 초라해서 그렇게 돈으로밖에 비교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들하고 비교를 안 하시는 거죠? 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돈이 생겨서인가요? 아니요. 저 지금도 돈 거의 없거든요. 제 나이에 비하면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독서를 하고 경험을 해나가다 보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부러워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오늘. 왜냐면 저도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 빨리 가야 된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빨리 가려고만 하니까 안 좋은 일 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나님이 생각하기에 내 가치관은 이렇게 확고해졌다 하는 딱 단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관이 있을까요? 저는 가치관이라는 게 예전에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가치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치관 자체가 없이 살았고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만족이 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알리사님이랑 독서 습관이나 글쓰기 이런 거 수업을 해도 나다움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만족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치관은 내가 돈을 만족을 기준을 두지 말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면서 살자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번에 2024년 1월에 우리 새해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월 1,000만 원 벌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죠? 왜 바뀌신 거예요? 원래는 퇴사를 하고 월 1,000만 원이 너무 벌고 싶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이제 따박따박 드리고 싶고 나도 생활 유지도 하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이래서 월 1,000만 원을 딱 이제 벌고 싶은 게 목표였는데 월 1,000만 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이 월급 이상 정도가 다행히도 첫 달에 그렇게 생기게 됐는데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더 벌 수 있는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독서를 하게 된 계기는 나를 좀 잘 채워서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단단하게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또 돈을 바라보는 저의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은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진짜 확실히 나다워진 거네요. 예전에는 무조건 외적인 거에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다가도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나만의 기준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게 생겼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있나요? 더 마인드 책. 왜 이 책으로 고르셨어요? 사실 제가 고른 책은 아니고 알리사님이 도끼부여 실천 독서 지정 도서였어요. 그래서 읽게 됐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자신감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책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셀프 한계 그리고 셀프 고립 이런 것들이 나와요. 셀프 한계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감이 커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내 마인드 자체의 문제였구나가 이 책에서 유독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이 더 마인드 책이 이나님 미래를 그려가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빚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빚이 다시 생기더라도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전엔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회피하고 정말 집에 2달 동안 집안에서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왠지 지금 만약에 빚이 딱 생겨도 뭐라도 해서 나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에 이 책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신 거예요? 네, 진짜 많이 실천을 했는데 알리사님 수업 자체가 도끼부여 실천 독서잖아요. 그래서 비전 보드도 만들어보고 저를 믿어주는 말들을 집안 곳곳에 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도 너 잠재력을 믿어라 막 이런 게 써있고 거울에도 막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해주기 막 이런 것들이 다 써있거든요. 일하는 장소에서도 집안에 활동을 하면서 계속 보이게 되니까 제 무의식에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안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맞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던 게 우리 도끼부 채팅방 안에서도 처음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역시 안 될 운명인가 봐. 막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그게 매일매일 지날수록 저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채팅이 딱 올라오는 순간 진짜 감동. 정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이나님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막막하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면 주변 지인들한테 묻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만 들릴 거니까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에는 조언들이 나와져 있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취득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책을 안 읽었던 분은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찝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경험이 이 질문 너무 어떡하죠? 저는 초반에는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사봤는데 저랑 안 맞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알리사님 독서 모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독서 추천해 주시는 게 저는 다 저를 위해서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직업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뭐 SNS 이런 것들도 저한테 새로운 세계나 환경을 접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이 독서 모임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홍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독서 습관 모임 자체가 만들어진 시작이 과거에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똑같이 내가 나를 일으켰듯이 이 사람들도 일으키고 싶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무너져 있을 때 도움받았던 책들을 읽은 거라 그때 이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1년 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공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알리사님처럼 가스라이팅이나 우울증 관련된 그런 힘듦은 없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뭔가 와닿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알리사님이 끌렸던 건 책을 읽고 변했다고 하는 거. 책을 읽고 인생을 좀 변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변했길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는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을.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변하더라. 네. 알리사님과 똑같은 힘듦이 아니었어도 변했어요. 정말 알리사님 경험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10년 뒤 김이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믿으라고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물어보지 말고 책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 나가보자. 지금처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소신 있게 살자고. 내 한계를 열어놓고 확장을 해나가는 미래의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할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다른 데로 이직하지? 이런 것도 내 한계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업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서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확신이 드니까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신이 너무 드는 요즘이에요. 진짜 그 4개월 전에 만났던 이나님이 없어져서 낯설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1년 만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느낌일까 싶어요. 4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믿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직접 봤잖아요. 시작부터 지금 정말 변하더라.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